딜러분을 통해서 중고차를 판매할 때 어떤 것들을 평가가 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딜러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수원 코리아 모터스에 소속되어 있는 최민 딜러입니다. 경력은 8년 정도 됐어요. 도이치 오토월드 여기 처음 와봤는데 되게 큰 매매단지라고 생각하면서 늘 지나다녔어요. 예전 회사가 이쪽 길을 꼭 지나가야 돼서. 근데 옆에 보면 SK 매매단지 또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이 지금 수원 고색동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중고차 단지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지 내에 중앙단지, 오토단지, SK뷰, 그 다음에 도이치 오토월드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단지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록별로. 그럼 당연히 그 단지별로 일하시는 분도 다르고. 그렇죠. 한 분이 여러 단지를 같이 일하시는 분도 계신가? 그거는 불가능해요. 저희도 협회라는 게 있어서 소속되어 있는 네. 상사 그리고 코드 번호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는 없어요. 모두가 생각하는 중고차 매매단지 메카는 이제 인천, 부천 쪽을 생각하는데 또 매매단지가 그쪽하고 이제 비교를 한다면 어디가 더 큰가요? 인천이랑 부천이 워낙에 경력이 오래됐고 역사가 좀 깊어요. 그리고 지금은 수원이 더 많이 핫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방이나 타 지역이나 인천 분들도 수원으로 많이 오시니까요. 수원이 예전에는 단지가 굉장히 작았어요. 규모가 한 단지 늘어나고 한 단지 늘어나고 그 블럭이 여러 개 늘어나면서 지금은 아예 한 동네를 차지할 정도로 단지가 커져 있는 상황이라 인천이나 부천에 비교해도 적지 않죠. 오히려 더 커졌으면 커졌지. 그러면 전국을 생각했을 때의 규모로 봤을 때는 1, 2위 정도 된다. 탑3 안에 들죠. 탑3. 그럼 인천 말고 또 있나요? 3라고 하면은? 지방에 또 큰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분들 진짜 부산에서 수원까지 오시기 너무 힘들잖아요. 중간쯤에 또 하나가 있죠. 그 중고차 견적내 때 좀 어느 부분을 좀 평가하는지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 차를 하면 좀 더 이쁘게 보이니까 좀 더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조금 스크래치 난 것들은 좀 살짝 그 컴파운드를 해서 티를 안 나게 하면은 눈속임을 하면은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보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차량 처음 볼 때 차종, 그 다음에 연식을 먼저 봐요. 그리고 이게 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 차가 있으면 얘가 어떤 차량인지, 그리고 색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얘가 연식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사고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차종, 연식, 키로수, 색상, 사고 유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잔 스크래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가격에 별 큰 영향이 없다. 그거는 이제 딜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잔 스크래치, 어쨌든 중고는 사용감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생활 스크래치 뭐 이런 거 부분들을 감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그 다음에 심하게 이제 찌그러진 부분, 결합이 된 부분들은 감가가 들어가죠. 왜냐면 저희가 가져와서 수리를 해야 되니까. 제 차 같은 경우는 살짝 그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 있거든요. 네. 남이 박았는데 다행히 찌그러지진 않고 그 이제 도색 부분이 좀 벗겨졌는데 이런 경우 내가 이걸 수리를 하고 와서 판매를 하는 게 나은지 가격을 좀 다운이 되더라도 그 상태로 이제 차를 넘기는 게 나은지. 견적 안 받아보셨죠? 아직 안 받아봤어요. 네, 그 부분이 페인트가 벗겨지면 일단 철판에 부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부식의 정도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수리비가 얼마나 들지 예상을 해보는데요. 보통 딜러들이 수리하는 거와 일반인이 가서 수리하는 비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감가를 받으시는 걸 더 추천해드려요. 나쁜 딜러를 만나면은 이거 좀 많이 내려야 되겠는데 뭐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차를 사바사? 사람마다 사바사기도 한데요. 보통 차를 딜러를 불러서 이거 견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케이 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시는 동안 가까운 공업사에 가서서 이거를 수리를 하면 얼마가 드나요? 물어보시면 뭐 20이면 20, 30이면 30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딜러는 감가를 하는 게 10만 원을 불렀거나 아니면 50만 원을 불렀거나 요 비교 차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리를 해서 보내는 게 이득인지 수리를 안 해서 보내는 게 이득인지 비교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뭐 첫 번째 질문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파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이라도 더 비싸게 팔고 싶고 네, 그렇죠. 사는 입장에서는 조금만 좀 싸게 사고 싶고 그런데 판매자 일반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차의 가치를 높게 보이게 하는 요령이 또 혹시 있을까요? 처음에 신차를 사셨다고 가정을 할게요. 신차를 사서 내가 나중에 이 차를 중고차로 팔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운전을 하실 때 당연히 사고를 내시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어디다 갖다 긁으시면 안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차에서 흡연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도 많이 좌우를 해요. 네. 왜냐하면 필터라든지 담배 연기가 들어가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서 비흡연 차량을 요새는 많이 선호를 하시거든요. 네. 차 자체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 실내 클리닝을 해도 안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을 하시면 나중에 중고차 가격을 많이 받으실 수 있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처음에 차를 살 때 비선호 색상이 있어요. 노란색, 초록색 이런 색상의 차량을 피해서 하얀색, 까만색 위주로 사시면 아무래도 단가가 덜하죠.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차를 구매해야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 데 약간의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줘도 됩니다. 근데 네. 마진이 궁금한데 물론 차 종마다 차 네. 가격마다 마진이 비율이 좀 다르죠. 버는 순수입금. 네. 순수입금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차종별로 그리고 옵션별로 연식별로 색깔별로 다 달라요. 근데 딜러마다 자기만의 철칙들을 좀 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채야 내가 이 정도의 수익은 벌어야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 진짜 지인, 가족, 아니면 굉장히 친한 친구 이런 직계 지인들에 대한 마지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선, 소개시켜주는 사람의 체면이 있고 소개받는 사람의 또 그런 이득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좀 더 이득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마지노선이 있고요. 세 번째, 정말 모르는 분들 그 선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얼마는 무조건 남겨야 된다. 요거는 얼마, 요거는 얼마 이렇게 좀 네. 나눠져 있어요. 마지노선. 네. 두리뭉실하게라도 두리뭉실하게 얼마 정도 되는지. 일단 가까운 지인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남기는 게 10에서 30 정도예요. 아, 너무 적게 남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쵸. 굉장히 거의 안 판다, 안 파는 이만 못한 수익이긴 하겠는데, 네. 진짜 제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까지 마진을 놓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난 다른 데 가서 하는 것보다 나한테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좋았으면 해서 네. 웬만한 마진이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알선 같은 경우도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30에서 50 정도를 남겨요. 그것도 많이 남기는 것 같진 않은 그쵸? 느낌이죠. 근데 이제 소개시켜 주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저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이 사람한테 차를 팔면 나한테 얼마 떼줘, 소개비 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30에서 50 이 정도 선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분들, 정말 제가 비즈니스로 알게 되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50에서 100. 그러면 당연히 차가 비싼 차일수록 마진율이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리스크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차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잘 나가는 차량이 있고 못 나가는 차량이 있어서 그거는 꼭 차종별로 비싼 차는 많이 남고 싼 차는 적게 남고 그거는 없어요. 자동차 옵션이 네, 매매가에 반영이 되나요? 네, 됩니다. 많은 옵션을 할수록 당연히 판매가 더 수월해지고 가격도 좀 괜찮게 받을 수. 저희가 흔히 그러죠. 최고 등급 풀옵션이에요. 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최고 등급 풀옵션인데 썬루프만 빠졌어요. 아. 왜냐하면 썬루프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감가가 이루어져요. 필수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썬루프, 그 다음에 내비,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타 편의 시설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있으면 당연히 차값을 더 많이 드리고 없으면 그만큼 조금 가격이 내려가죠. 그럼 사제 옵션도 해당이 되나요? 사지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내비, 썬루프 같은 경우 사지라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패스하더라도 내비, 블랙박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브레이크 패드, 기타 등등 튜닝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튜닝까지 반영을 해줘요? 튜닝 중에서도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디오. 특히 오디오 같은 경우는 몇백부터 몇천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반영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안전시설에 관련된 거,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뭐 이런 종류들. 그리고 타이어 이런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해드리죠. 차를 팔고 나서 당연히 팔 때는 아무 이상이 없고 성능점검 기록부나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게 애매하게 한 1, 2개월 있다가 장고장이 났다 하고 문제가 발견이 됐다, 사용자도 몰랐던 그리고 딜러분도 몰랐던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됐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는 다시 좀 어느 정도의 돈을 좀 뱉어내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럼 팔고 나면 땡? 네, 팔고 나면 땡입니다. 딜러가 자체적으로 검수를 하고 성능 기록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해서 가격을 측정해서 그 금액을 드렸으면 네. 추후에 그 차에 대한 결함을 발견했어도 그건 딜러의 과실. 그럼 잘못하면 손해보는 경우도 있겠네요. 당연히 있죠.
감가가 그 5 시리즈나 아니면 G70 같은 경우는 한 1년 지날 때마다 물론 키로수만 다르지만 300에서 400 정도 깎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감가를 생각했을 때 가장 가성비가 높은 그런 중고차의 연식이나 키로수 정도가 혹시 있나요? 이거는 신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신차가 아반떼라는 차량이 나왔어요. 그럼 아반떼라는 차량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기간이 보통 1년에서 2년 후예요. 네. 그 다음에 풀 체인지 되는 경우는 4년 정도 주기를 두고 있거든요. 풀 체인지 되기 전 모델과 풀 체인지 된 이후의 모델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뉴스에서 아반떼가 이제 풀 체인지 됩니다라는 뉴스가 뜨면 내 차가 구형이 되기 전에 판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때는 빨리 팔아야겠네요. 네, 빨리 손절하셔야 돼요. 차를 변경할 예정이시라면. 그렇죠. 그럼 매매단지에서 딜러분이 계신데 딜러분마다 차를 한 대씩 뭐 구입하고 매매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 가격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네. 이런 것들을 개개인이 다 부담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말로 내 재산으로 내가 차를 매입해와서 내 차를 파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캐피탈이 연계가 돼요. 이제 상사돈이라고 하거든요. 상사 이름으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서 소액의 이자를 내고 금액을 융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자율이 많이 낮은가요? 어때요? 요즘에 은행 이자율이 대출 받으면 한 2, 3% 되거든요? 네, 그거보다 더 낮아요. 되게 메리트 있는 이자네요. 대신 저희는 단기예요. 연장 안 되고? 연장이 가능은 한데 네. 그 기간에 따라서 이자가 늘어나요.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자가 늘어난다. 딜러 하면서 기억에 남는 뭐 손님, 뭐 이런 분 계신가요? 제가 이쪽 업계에 온 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3일도 할 수 있어요. 아, 이것도 날 하나 잡아야겠네. 특이한 직업. 제가 기억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은 저에게 차를 사셨는데 사용 용도를 저희는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용도에 맞는 차량을 구해드리기 위해서. 그분 직업이 AV 촬영 감독이셨어요. 아. 그래서 장비를 싣고 다녀야 되고 이제 겉에 이제 진한 썬팅과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신 분이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기억에 남죠. 야, 국내에 네, 국내 우리나라 AV 오. 촬영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딜러 일을 하시지만 일반인들이 이제 사거나 판매하거나 할 때 좀 피해할 분들의 유형이 있나요? 일단 딜러분들을 외모로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되게 순박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시지만 알고 보면 되게 뻐꾸미인 경우가 있고요. 네. 이분은 되게 무섭게 생겼고 되게 날카롭게 생겼어. 그런데 되게 친절하신 분이 있어요. 네. 가지고 있는 심성이나 직업 의식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굳이 피하라고 하자면 말이 계속 바뀌시는 분, 아. 자기가 얘기했던 걸 번복하시거나 말을 못 지키시는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죠. 일반인 분들이 딜러분들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그렇죠. 말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 정말 판단하기 힘든데, 그래도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돈 욕심이 없는 분들. 그럴 수 있나요? 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물욕이 별로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직장 문제로 인해서 일로 넘어오면서 다짐했던 부분이 그거라서 그 돈 욕심이 없고 사소한 것들을 잘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량을 사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네. 중고차를 사든 새 차를 사든 일시불을 진행하거나 할부를 진행하면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10,000원이라도 아껴주려는 분들. 그러니까 딜러를 하다 보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10,000원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다루는 돈이 크다 보니까. 쌓여있는 차들을 뭐 금액 다 따지면 억대를 넘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10,000원 하나라도 고객을 위해서 아껴주려는 분들을 만나시는 게 좋죠. 중고차를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뭐 당부 말씀이나 아니면은 유의사항. 정말 좋은 딜러를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제일 힘들죠. 딜러에 대한 선입견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딜러도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만나서 차를 판매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마진을 얼마를 남길지를 결정하는 게 딜러예요. 이분이 정말 나에게 너무 친절하고 그러면 그 차량 용품 하나라도 뭔가 더 주고 싶어져요. 근데 너 직업이 그거잖아. 찾아와.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저희도 뭔가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정가 그대로 다 내세요. 이거 다 내세요. 일단 중고차 사게 되면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다음에 다음에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